학교에서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신태웅 라우렌시오입니다. 협력자와 설레시오 가족지라는 주제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1시간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짤막하게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레시오 가족지와 인연을 맺은 지가 만으로 15년, 횟수로 16년이 됐습니다. 이 정년도 다 했는데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지금 가족지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저 뒤에 이제 가족지 원장 신부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오늘 미사도 집전하실 이정원 신부님이 또 앉아 계신데 여러분 여기 유인물 다 갖고 계시죠? 그 유인물 나눠주신 거에 뒷부분에 이 부분 많이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첫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죠. 설레시오 가족지는 거기 보시고 계시죠? 네. 설레시오 가족은 30개 이상의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남녀 수도회 재속회, 그 다음에 이제 아드마라고 해서 또 하나 또 협력자회 이렇게 있지만 까리타스 수녀회랑 전 세계적으로 30개가 넘는 살레시오 단체가 있고 수도회가 있는데 그 살레시오 가족을 하나로 묶는 일치의 큽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일반 눈으로 무슨 옛날로 치면 썬데이 서울이나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이나 그런 기자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살레시오적인 시각으로 종교, 문화, 사회를 본다. 기사의 관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문화 트렌드가 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는 이게 무엇을 내포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기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유가가 아니라 이게 무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지금 이 중에서 살레시오 가족지를 보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살레시오 가족지를 못 보고 계신 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봐. 네, 이제 여러분들이 소속된 어떤 수도회에서 가면 우리 돈버스코 미디어에서 만드는 가족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차원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를테면 여러 협력자들한테도 나눠주고 계시고 또 매월 익명의 혹은 유무명의 그 후원자들이 계세요. 어떤 할머니는 3,000원씩 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000원 또 가끔 가다가 조금 큰 목돈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우리의 발송비 정도를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살레시오 가족지의 발송비가 이게 돈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발송비만. 그래서 우리 그 돈버스코 미디어에서 붙이는 것만. 그러나 돈버스코께서도 늘 이걸 무상으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상으로. 그래서 전 세계 29개 언어로 연간 1,000만 부 이상이 발행되고 있다. 그리고 살레시오 가족지의 발행인은 누구냐면 관구의 관구장님이라고 나오지만 실질적인 편집의 모든 책임은 총장 신부님이세요. 총장 신부님이 사실은 가족지의 책임자다. 그래서 이 가족지가 그만큼 그 돈버스코 이후에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돈버스코의 정신을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 도움은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가족지를 이론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몇 가지 예화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돈버스코는 협력자들에게 살레시오 본부, 당신이 이제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살레시오 본부와 일치를 이루도록 하는 매체를 만들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1877년 8월에 우리 살레시오 가족지를 창간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로 몇 주년? 몇 주년일까요? 산수. 1887년? 140주년입니다. 올해로. 살레시오 가족지가 창간된 지 140주년이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살레시오 가족지 창간 후 첫 페이지입니다. 볼레티노. 볼레티노 살레시아노. 그런데 이 잡지를 창간하고 나서 당신이 책도 수백 종을 쓰셨거든요. 기사를 쓰시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신 바쁘니까 이제 전문가, 당신의 제자, 조반니 보네티라는 그 제자를 편집장으로 둡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초대 편집장이십니다. 총평위원이었고, 총평위원. 그 당시에는 장상위원이라고 했는데, 조반니 보네티 신부님이 초대 편집장이 돼가지고, 주로 이제 기사의 내용이, 이게 이제 하나의 평행선으로 같이 갑니다. 가족지가 창간된 게 1877년인데, 1875년도 11월 11일, 첫 설레시오 선교단이 파견되고, 그때 책임자가 누구였을까요? 먼저 본 영화에도 나오는데, 개구쟁이고, 누굴까요? 네, 이게 첫 선교단이에요. 돈보스코가 앉아 계시죠? 전열, 좌측에서 두 번째. 네. 그 옆에 돈보스코께서 뭐를 이렇게 딱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받고 있죠? 이게 살레시오 회의 회원 회칙입니다. 회원. 저 받으시는 분이 조반니 갈리에로. 예, 살레시오의 최초의 주교이자 추기경. 예, 살레시오 이 선교단의 책임자로 75년도 11월 달에 가고, 그 다음에 이 선교단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누굴까요? 그 당시에 돈보스코께. 돈보스코께 거기서 일어난 일을 막 써서 보내는데, 이게 눈물 없이는 못 볼 얘기예요. 가다가 뭐 말에 떨어져서 이 늑골이 부러졌는데도 그 인디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등. 이게 뭐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돈보스코께서 막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갖고 잡지에다가 그거를 선교시 얘기를 실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 거야. 예? 이러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가족지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또 하나는 세상 안에 살레시안 협력자들에 대한 어떤 그 신원을 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살레시오 이 선교, 이 부분을 많이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특히 협력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잡지를 만든 겁니다. 자, 볼까요? 아이고, 잘못 넘어갔습니다. 이분이 바로 큰 사진으로 보면 조반니 칼리에로입니다. 조반니 칼리에로. 그래서 주 내용은 선교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도우미신 마리아에게 도움받은 얘기, 그 다음에 초기 오라토리오, 발도코 오라토리오의 얘기가 쫙 시리즈로 연재가 됐어요. 그 부분에 많은 얘기가 나중에 돈보스코께서 교황 비오 9세의 명에 의해서 보니까, 비오 9세께서 보니까 이분이 성인이야. 딱 느낌이. 딱 이게 아는 거죠. 성인들은 성인을 알아보죠. 그러니까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얘기를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돈보스코께서 안 쓰셔요. 근데 몇 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걸 기억하시고, 그때 제가 얘기한 얘기를 쓰고 계십니까? 아, 예, 아직. 이제는 제가 명령을 합니다. 교황으로서 명령을 합니다. 쓰십시오. 그래갖고 쓴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들도 많을 테고, 아직 안 읽으셨으면 꼭 읽으셔야 할 돈보스코의 회상입니다. 그 책이. 그 얘기, 오라토리의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죠. 또 한 예화는 뭐냐면, 이미 시성이 됐죠, 얼마 전에. 요한 바오로 2세와 더불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여셨던 성 요한 23세 교황님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삼촌이 가족지에 오면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삼촌이. 예? 근데 거기에, 예, 이 가족지에 이렇게 상본이 들어가요. 이렇게 상본이 들어가죠. 이런 상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호로니까, 상본에 무슨 상본이 들어갔을까? 퀴즈. 상품은 없습니다. 네, 퀴즈. 예. 요셉선이. 상본. 예. 이런 상본이 들어가면 이걸 오려서 이제, 이거를 어린 소년이 도우미신 마리아 상본이 온 걸 머리맡에다 놓고 늘 도우미신 마리아께 기도를 바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은 결국은 교황이 되셨고 성인품에 오르신 겁니다. 이 가족지혜와의 연관성을 말씀드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검은 글씨로 이렇게 볼드 칠해놓은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자와 선교, 이 불가분의 관계로 가족지가 됐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둘째 페이지 봐주십시오. 위에 보면 겸손한 살레시오스의 사도적 힘은 그 협력자들의 형제적인 모든 것에게 갑절로 발휘되었다. 사실 협력자들 중 많은 이들은 법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세상 속에 진정한
살레시오 회원이라고 여겨질 자격을 지녔다.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고 그렇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화. 자, 돈보스코의 첫 번째 후계자가 누구죠? 목자이신 분. 네, 미켈레 루아입니다. 예, 영어로 치면 이제 우리가 스크래명 편하게 얘기하면 미카엘 루아예요. 미켈레 루아. 미켈레 루아가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가족지를 계속 만드는데 늘 첫 페이지에 뭐가 실리냐면 라틴어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다. 이게 계속 나가고 살레시오 선교지 얘기가 계속 나가니까 로마에 그냥 뭐 리투아니아, 유럽, 헝가리 각지에서 사람들이 막 걸어서 오는 거예요. 마차 타고 올 저거 하나 있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오느냐? 목걸이를 걸고 오는 거야. 여기다 딱 목걸이는 뭐라고 썼어? 돈보스코. 돈보스코로 한번 쓰고 오는 거예요. 돈보스코라고 해서 이태리 어디 내리면 하고 그 젊은 친구들 데리가는 거예요. 그냥. 예? 자, 그 미켈레 루아가 인상은 이건 아까 빼먹었는데요. 살레시오 선교지에서 자코모 코스타마냐 주교 그 당시 사제가 원주민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빼먹었습니다. 인상이 약간 날카로우시죠? 돈 루아. 돈 루아이십니다. 돈 루아이신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족지에 싣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걸이를 달고 오면 돈보스코길 살레시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이들이 살레시오 사제가 되고 수사님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 그 단락의 마지막에 보면 어떤 분이 나와요? 리투아니아의 한 청년이 일하러 가는 거예요. 배가 고파. 그래서 음식점에 들렀어. 했더니 빵 같은 걸 어디다 싸줬어. 그냥 종이 쪽지에다 싸서 준 거예요. 그걸 빵을 먹으면서 보니까 살레시오 가족지 두 페이지야. 이를테면. 예? 그게 뭐냐면 살레시오 선교지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가. 그걸 이 배고픈 청년이 보면서 이걸 보는 거야. 근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막.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나이든 성소자를 모읍니다. 그게 이제 마리아의 아들들이라는 프로젝트였어요. 그 얘기, 이 청년은 나이가 좀 먹었을 때죠. 그걸 알고 이 사람도 목걸이 달고 간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살레시오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예, 가족지가 초기에 이런 역할을 했고 지금도 살레시오 성소에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레시오 가족지 그 제일 뒷페이지에 실린 살레시오 이 성소자를 모집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한 분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저도 살레시안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제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했더니 하여튼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올해 살레시오 협력자로 서약을 받으신 류건주 아우스틴 형제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3, 4년 전에 통화를 해갖고 모십시오. 그러면 그래갖고 그 표사에 실린 광고 성소자 모집 그걸 보고 결국은 우리 살레시오 협력자가 되신 아름다운 예화죠. 이것도 그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화는 살레시오 수녀님이세요. 복녀 마리아 프롱카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돈 루아가 총장일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이걸 갖다가 학교 선생님이 읽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지. 이 어린 소녀가. 그리고 최초로 93년도경에 뭐가 있었냐면 여성에 대한 여자들도 갈 수 있다. 살레시오 수녀님들도 76년도 이때부터는 그 이듬해부터 살레시오 남자 수도에 더불어서 남미로 갔어요. 예? 그리고 특히 어떤 기사가 93년도에 실렸냐면 에쿠아도르, 남미, 중남미 에쿠아도르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거기서 바느질도 가르치고 모두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게 막 실렸던 거지. 이때 어린 소녀가 원의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분이 수녀님이 됐고 선교사로 가서 46년간 단 한 번도 고국을 못 떠나갔어요. 고국은 이태리였는데 거기서 결국은 나중에 연세 드셔갖고 회의 참석하려고 비행기 떴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마리아 트롱카티십니다. 마리아 트롱카티 수녀님이시고 그분은
이분이십니다. 네. 마리아 트롱카티 수녀님. 그래서 46년간 여기에 원주민을 그 인디오인데 수아르족이라고 해요. 수아르족의 어머니가 돼갖고 그냥 저기 연필 깎는 칼 있잖아요. 도우미신 마리아 메달 하나 들고 연필 깎는 칼로 추장해. 얘네들은 뭘 하냐면 사냥을 해갖고 상대방 부족의 목을 쳐요. 그래갖고 목을 작게 말려. 그래갖고 여기다 입꼬리에다 달아두는 어떤 굉장히 그 식인의 풍속도 있었고 하던 이곳에 가셔갖고 그 추장의 딸이 아픈데 도우미신 마리아 기도하면서 연필 깎는 칼로 환부를 째갖고 기적처럼 고칩니다. 예, 그런 어떤 예화가 이 뒤에 인용된 이 전기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마리아 트롱카티일까요? 예, 뒤에서 찾고 계십니다. 예, 옆에 계신 수녀님, 후배 수녀님이 이를 뽑고 있습니다. 발치. 예, 예,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듯이 이렇게 잡고 계시는 분이 마리아 트롱카티 수녀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족지를 읽고 또 읽었다. 읽고 또 읽고 해갖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선교사로서 평생을 바치시고 결국은 수아르족의 어머니가 되시고 지금도 에쿠아도르에 이분의 어떤 성회가 있고 동료가 되셨습니다. 마리아 트롱카티. 그리고 또 다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가경자로서 두세 팩 아들이 계시는 분이시는데 이렇게 열차를 타고 하다 이루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지성적인 분이에요. 철학과 교수이셨고 그러다가 나는 살레시오 회원이 되는 게 맞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살레시오 회원이 돼갖고 이 로마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젊은 나이에 40대 때 암으로 선종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미 가경자에 올랐고 가경자 오르셨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제 복잡하게 오르고 하시겠죠. 이렇게 가족지를 통해서 살레시오 성인이 된 분들이 많은데 좀 아까 얘기를 하셨듯이 우리 미건 형제님이 그렇듯이 여기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동네가 사실 이 동네예요. 그래갖고 제가 10수년 전, 20년 전에 여기 센터에 새벽 미사를 이렇게 다니고 했었어요. 근데 원래 저는 일반 사회에서 출판을 하던 사람이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잡지가 한 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대희년의 특집 기사로 렘브란트의 돌아온 작은 아들. 예, 아시죠? 네네네. 예, 이렇게. 손 크기 다르고. 그 기사가 실렸어요. 성화와 함께. 근데 그 기사를 아주 감동 깊게 읽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세련되고 이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드는 잡지는 아니지만, 이 잡지는 필요한 잡지로구나. 인상적이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1999년도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월드컵이 벌어졌을 때, 월드컵이 7월 1일인가 6월 30일 날 됐을 때, 제가 6월 22일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이전에 이제 IMF 되고, 제가 하던 그 일을 잠시 접고 제가 이제 가톨릭 교리신학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2년 마치고 이렇게 했을 때인데, 돈보스코 미디어에서 사람을 모집한대요. 그래갖고 집도 가깝고, 근데 그것도 정규직도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잠깐 도와줄 요량으로 그냥 도와드리겠다라고 신부님이랑 해서 그때 몸을 담은 게 여태까지 온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살레시오 가족과의 연관이고 그러다가 청소년 기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기자랑 함께 어느 살레시오 협력자를 제가 이제 취재를 나간 거죠. 그래갖고 살레시오 협력자 취재를 하는데 이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당신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레시오 협력자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때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제가 그게 한 6월 달인가 이랬고 제가 7월 달에 나 살레시오 협력자가 되겠다고 제가 알아보고 제가 살레시오 협력자 지원자의 길을 걷고 저도 살레시오 협력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태용 라우렌시오도 가족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성소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족지라는 것이 이렇다. 그리고 가족지가 나 하나의 어떤 아까 사도직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 가족지가 100만 부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이거 아주 소중한 책이잖아요. 이렇게 뭐 확 보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책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보신다면 모든 200페이지가 되건 300페이지가 되건 그 잡지 중에서 두 꼭지만 읽혀도 성공하는 잡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두 꼭지, 두 칼럼이나 그것만 제대로 딱 소화를 해도 그 잡지에서 얻을 건 다 얻는 거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여기에 있는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협력자분들이 읽으시면 틀림없이 도움될 기사들이 많고 이거를 그냥 혼자 읽지 마시고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어떤 친지 이런 분들한테 이 가족지를 권해주셔야 돼요. 뭐 아까운 거니까. 예? 아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한참 지난 다음에 과오로를 읽고 감동. 그게 하여튼 과오로였어요. 제가 읽은 잡지가. 과오로를 읽고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리투아니아의 청년처럼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음식물을 쌓는 포장지로 요즘은 사용하는 리는 만무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버려진 가족지를 읽으면서 아 이런 잡지가 있었나 하는 사람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부분에 좀 청명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레시오 가족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남녀수도회 총평위원들이 다녀가셨어요.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네. 보면 그 수녀회의 루시 수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족지가 이러한 것이다. 예? 밑줄 치고 한번 가셔서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읽고 들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을 우리 편집 거기 이메일 주소도 나오고 다 그러냐 가족지를 보면 의견을 좀 보내달라. 가족지에 이런 기사가 실었으면 좋겠다. 아 이런 기사는 감동적이었다. 이런 어떠한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가족끼리 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우리 이제 현명한 신부님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현명한 신부님은 올해가 140년이라는 그 말씀하시면서 당신도 선교사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로마로 우리나라에 오셨다가 체코분인데 지금 이제 로마 본부에 계신 분이거든요.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이 가족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독자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고 이게 외방 선교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 가까운 곳의 선교까지도 갖고 여러분들이 해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할 말은 이거로 끝나겠고 마지막으로 네, 이 사진을 또 제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뭘까요? 누구실까요? 어느 때쯤 사진일 것 같아요? 흐려서 잠깐 불 좀 한번 좀 꺼주시면 돼요. 히페가 뒤에 계신 분들 됐어요? 네? 네. 이 돈보스코의 돈보스코가 생존 시 마지막 사진입니다. 1888년 1월 31일 날 돌아가셨는데 1887년 12월 6일 날 찍으신 사진이에요. 좀 아까 변영관 신부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에너지, 몸 안에 든 기름 한 방울까지 다 짜낸 다음에 이 모습으로 지금 저 손이 얼굴도 붓고 눈도 거의 안 보이시는 모습이세요. 손이 붓고 저때 이제 그 글을 보면 구두에 발이 안 들어가요. 네, 이제 그런 이 돈보스코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그냥 돈보스코께서 우리 협력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